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요 며칠 전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이번 주에는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올가을 최악의 가뭄도 미세먼지의 한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자연과 사람 모두가 목마른 이 가을, 이번 주에는 단비가 내려주길 바라봅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용인시가 주택감사팀과 아파트 관리팀을 신설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에 나섰습니다. 용인시가 교통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조례를 새롭게 제정해 시행합니다. 용인을 강타한 여성 축구 열풍 제2회 준마렐라 축구 페스티벌이 관내 전 읍면동에서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용인 시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보다는 관리에 더 많은 행정력이 기울여져야 할 텐데요. 이에 발맞춰 용인시가 아파트 관리와 감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용인시가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시청에는 주택감사팀을, 아파트 단지가 많은 기흥구와 수지구에는 아파트 관리팀을 신설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새로 생긴 시청 주택과 주택감사팀은 관리 비리 없는 투명한 아파트 문화 조기 정착에 힘쏟고, 기흥구청과 수지구청에 신설된 아파트 관리팀은 아파트를 둘러싼 다양하고 많은 민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입주민 간 갈등이나 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아파트 입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용인시가 추진하는 으뜸 아파트 만들기의 핵심. 이를 위해 용인시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과 안전점검 멘토링 등을 운영하고 공동주택 관리 민관 합동 감사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지원하고, 입주민 소통과 공동체 문화 활동이 활발한 모범 관리 단지를 선정해 아파트 보조금 우선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교통량 감축 보고 규제를 개선하고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용인시가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지난 19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도심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 기한 없이 연중 제출할 수 있게 됐고, 연 4회에서 1회로 보고서 제출 횟수도 줄어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시는 교통약자 보행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선합니다. 앞으로는 시가 직접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들에게 보행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약자 안전을 위해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이번 교통 관련 조례의 재개정으로 시민 편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제2회 준마렐라 축구 페스티벌이 열린 지난 주말, 용인시 축구센터는 용인 여성들의 힘과 열정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라운드를 누비며 똘똘 뭉친 준마렐라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015 용인시 준마렐라 축구 페스티벌이 열린 용인시 축구센터. 용인의 31개 읍면동과 용인시청까지 총 32개 팀, 801명의 선수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개회식을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1회 대회가 열린 후 11월부터 올 4월까지 불과 6개월 사이 용인에는 31개 모든 읍면동에 빠짐없이 여성 축구팀 창단 러시를 이루며 축구 열풍이 불었습니다. 각 팀은 감독과 코치 등 전문 지도자들과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했고 서로 친선 경기를 벌이며 기량을 점검해왔습니다. 저희 일주일에 2번씩 매주 7시 저녁 7시에 시작해가지고 2~3시간씩 매일 연습했습니다. 오늘 우리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오늘 일단은 저희가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배운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별리그와 8강 토너먼트로 진행된 이날 대회. 첫 경기부터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오전 두 경기 끝에 아쉽게 예선을 탈락한 24팀은 이벤트로 열린 페널티킥 대결에서 그동안 쌓은 실력을 아낌없이 쏟아냈습니다. 줌마렐라 축구는 여성이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한 시작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하는데 너무 그 참여율도 좋고 또 열기도 보시다시피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 추세로라면 내년에는 한 2배, 3배 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찬민 시장이 직접 주심에 나선 결승전. 우승의 환희는 죽전 일동팀에 돌아갔습니다. 승패를 떠나 주저없이 뛰고 구르며 열정을 불살은 줌마렐라들. 출전한 선수 모두가 이날의 승자였습니다. 또 열전을 지켜본 시민들은 땀 흘린 모든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너무 기뻐요. 계속 축관이라고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아이 학원도 빼먹고 같이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열심히 그냥 운동한다 생치고 다녔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동안 인원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운동할 때 모두 빠지지 않고 많이들 잘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단합이 잘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전일동 사랑합니다. 용인 시민이 함께 소통하며 하나로 끈끈하게 뭉치는 기회가 된 제2회 줌마렐라 축구 페스티벌. 여성특별시 용인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용인시청 1층 태교 카페에서는 19일부터 23일까지 용인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는 지난 3월부터 용인시와 강남대학교가 협력해 강남대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관내 노인 장애인 복지관의 브랜드와 행정서식,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등을 개선한 재능 기부 프로젝트입니다. 용인시는 10월 8회에 걸쳐 시청과 사업소, 각 구청,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문 서비스 강사를 초빙해 용인시 공무원들이 시민 응대 시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긍정적인 마음 자세와 언어 표현, 밝은 얼굴 표정 등을 습득하자는 주제로 이뤄졌습니다. 용인시 노인복지관은 지난 24일 관내 어르신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 살리고 전통시장 살리고 어르신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처인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700여 어르신들은 이날 청소년 수련관에서 경안천을 따라 용인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까지 걷고 삼성전자와 용인대의 후원으로 제공받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중앙시장에서 식사를 하며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했습니다. 톡톡 용인 속으로입니다. 용인의 맛을 찾아보는 음식문화축제가 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 성산포크와 백옥살로 음식을 만드는 퍼포먼스와 용인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용인 밥상, 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음식의 향연이 펼쳐졌는데요. 정지원 리포터가 그 맛의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용인 음식문화축제 개막식 현장입니다. 음식, 바로 오늘 우리들이 축제를 벌이는 음식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도 바로 이런 양질의 음식을 먹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큰 오답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옥살 가래떡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됐는데요. 2015년 축제를 맞이해서 2,015명분 저 가래떡을 시민들이 모두 모여서 자르고 또 나눠 먹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들이 시청 앞 광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모르는 것도, 모르는 요리도 알 수 있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것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음식문화축제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기 어린아이들도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 와, 지글지글 기름 소리 보시나요? 용인 시민들에게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음식을 조리하는 저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거의 맛은 봤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어떤 거예요?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애기들을 위해서 태교에서 태교 두부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맛이 어땠어요? 맛이 애기를 위해서 간도 안 했고 또 두부라는 것은 애기들한테 콩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잘 맞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용인시청 앞 광장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까지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큰 행사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축제 현장에 보이신가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부스들도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이 중앙에서 요리 경연대회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수상을 할지 지금부터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리 경연대회의 주제는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용인 밥상. 산모와 태아를 위한 태교 밥상인데요. 과연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대표 식재료를 가지고 용인 시민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대표 메뉴 개발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했습니다. 이 메뉴는 나아가 타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용인시에 들어와서 이 메뉴를 즐기고 나아가서 세계화 음식이 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경연대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상만 남았는데요. 대상은 누가 과연 받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축하합니다. 대주산업 죽전휴게소팀이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글쎄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전부 대상인데 제가 운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고요. 이 상은 앞으로 더욱더 그 음식을 잘 하라는 뜻에서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상금까지 있다니. 내년 요리경연대회는 저도 열심히 연습해서 한번 도전해볼까요? 요리경연대회를 시작으로 3일 동안 진행된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시민화합의 장으로 마련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용인시의 음식 문화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기를 정말 아주 많이 기대합니다. 똑똑 정보입니다. 용인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토탈 패션 판매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제14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며 교육비는 무료, 수료 후에는 취업 알선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 노동복지 일자리센터로 문의하세요.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입 희망 업체와 비료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중앙도서관은 예비 중학생을 위한 위켄드 비전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위켄드 비전교실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진로탐색, 진로계획 세우기 등을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0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11월 14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인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신증후군 출혈열이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숲이나 야외에 나갈 때는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긴 소매 윗옷과 긴 바지를 입고 풀밭에 눕는 행동을 삼가며 귀가시 먼지를 털고 반드시 목욕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 뒷자리에서는 안전벨트 잘 안 하시죠? 그런데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면 승객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자동차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 매는 습관 들여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